북한의 핵심 시설을 공중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B-61-12. 자, 그런데 미 국방부가 기존의 전술핵, 그러니까 그냥 B-61을 개량해서 그 개량형을 실전 투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자, 기존의 B-61 벙커버스터가 개량된 것이다. B-61-12. 어떤 무기입니까? 이제 B-61은 그 1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그 버전이 계속 개량되어 나갔는데, 네. 1997년도에 B-61-11 버전을 개발을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한 0.3에서 340킬로톤까지 자유자재로 폭발력을 조정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아주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용한 핵폭탄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B-61-12는 여기다가 더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유도 능력, 그리고 더 정밀한 능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벙커버스터. 네. 즉 B-61-11은 그냥 폭탄이에요. 그런데 B-61-12는 앞에다가 관통탄두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아하. 그 관통탄두가 또 일반 관통자가 아니고 핵폭탄입니다. 아주 초소형 핵폭탄이라서 들어가면서 핵폭탄이 꽝 터지고 또 들어가서 또 꽝 터지고 해서 수백 미터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 다시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B-61 폭탄도 위력이 엄청나지만 지하 깊숙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벙커를 파괴하려면 여러 발을 사용해야 됐는데 이 B-61-12는 정밀도도 높아지고 그 파괴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진 것이군요. 그렇죠. 정밀도, 또 사정거리, 그리고 그 관통 능력, 이 모든 면에서 B-61-11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무기로 재생산됐다. 정밀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 겁니까? 정밀도가 B-61-11 같은 경우는 100m 정도 오차가 있었어요. 오차가 100m 오차가 정도. 100m. 네. 그런데 김정은 벙커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입구가 더 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B-61-12는 30m의 오차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30m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탄두가 핵이기 때문에 30m라면은 거의 완전히 명중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재래식 벙커버스터, 우리가 B2 이야기할 때 항상, 네. 재래식 벙커버스터 GBU-57을 두 발을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그런 그 관통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B2 폭격기에 장착하는 GBU-57. 이것도 역시 벙커버스터이긴 하지만 이번에 실전 투하 실험을 완료하고 성능이 개량된 B-61-12 전술 핵 무기죠. 이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해졌다. 이 B-61-12 폭탄의 특징은 지난해 우리가 많이 반복했던 김정은 참수작전에 아주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GBU-57은 재래식 폭탄이고 네. 무게가 13톤이나 나갑니다. 엄청나게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두에 들어간 그 화약 자체는 3, 4톤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3, 4톤의 그 폭발력 가지고 한 100m 정도, 150m 정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데, 핵폭탄은 가장 작다 하더라도 0.3 KT니까 이게 300톤짜리입니다. 네. 도대체 비교가 되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발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 대성산 밑에 철봉각에 이제 숨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하 한 300m 되는데, 과거에 GBU-57 같은 경우는 2발이나 3발 정도를 동시에 터뜨려야, 네. 김정은을 이제 참수할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한 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 B-61-12가 얼마나 경량화됐냐면은, 네. 방금 이제 김정은 실장께서 GBU-57이 13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GBU-57을 실을 수 있는 건 B2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B-61은 2,000파운드입니다. 아하. 폭탄 전체 무게가 1톤이 안 돼요. 네. 950kg 정도 되기 때문에 F-16, 우리 공군이 F-16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F-16 이상급 되는 모든 전투기 폭격기는 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벼워지고 그렇죠. 성능은 더 그렇습니다. 강력해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B-61 이 핵폭탄을 미국이 독일이나 벨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이런 나라에다가 지금 제공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자 할 때 이 B-61-12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자 이런 이야기가 그때 있었던 것이죠. 그랬죠. 그때 등장했던 전술 핵의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이 B-61-12 폭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실제 투하를 성공을 했고 성능을 입증했고 정확도도 더 높아졌다.
그런데 실전 배치는 2년 후에나 실전 배치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어떤 압력을 말하자면 압박 카드로 이용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실전 배치로는? 통상적인 스케줄에서의 실전 배치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네. 빠르면 그 2019년 말, 늦으면 이제 2020년 초에 배치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 통상적인 스케줄이고, 네. 지금 이미 발사에 성공을 했고 관통을 입증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번 달이라도 사용할 때가 있으면 사용할 수는 있죠. 그런데 왜 2년 후에나 실전 그런데 이제 배치를 미국은 무기를 생산을 하고 실전 배치를 할 때는 이 현장에서는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이 실험 기간, 개발 기간 중에 완벽한 어떤 그 오류를 다 잡아내는 그런 그 테스트 기간을 계속 거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리논 사고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명품 무기라고 했던 우리 국산 무기들이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미국 같이 이렇게 개발 기간을 길게 잡지 않고 개발 비용을 짧게 하기 위해서 개발 기간을 짧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적게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사고 나는데 미국은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 기간을 아주 길게 하죠. 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뭐 이번 달에 배치해도 될 정도로 진척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B-61-12 전술 핵을 전용으로 장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비행기 폭격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B-52 폭격기인데 최근에 미 전략사령부가 이 B-52 폭격기와 일본군과 대규모 공동훈련을 했다고요. 그렇죠. 괌에 있는 B-52, 괌에 전개되어 있던 B-52 폭격기들이 일본의 고마츠 기지에 있는 F-15J 전투기하고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폭탄 투하 훈련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7월 말에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7월 26일인가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훈련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아하, 그때 하고 요번에 또 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항이 이 지금 화면에 나온 이 B-52 폭격기가 이 꼬리 날개에 보면 지금 화면에 잠깐 보였는데 꼬리 날개에 파란색 띠가 보였어요. 파란색 네. 띠가. 방금 저 동영상에 잠깐 보였는데 파란색 띠가 보였어요. 네. 그 파란색 띠가 뭐냐? 바로 핵 공격 전담 전대의 상징입니다. 같은 B-50이라도 그렇죠. 핵무기를 달 수 있는 B-52가 있고 달 수 없는 B-52가 있군요. 다 핵무기를 다룰 수 있는데 네. 애초에 그 부대의 임무는 이 부대는 아하. 핵공격 임무다. 이 부대는 재래식 공격 임무다. 그래서 네. 빨간 테일 띠는 재래식 공격을 하는 그런 B-52들인데 이 파란색 띠를 한 것들은 핵 공격을 하는 임무인데 네. 이번에 일본하고 같이 저 훈련했던 게 바로 파란색 띠. 즉 네. 핵 공격 전담 부대가 일본하고 합동 훈련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크게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하고 지금 그 4차 방북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되면 또 이번 구구절 때 북한이 굉장한 어떤 그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공개하면 레드라인 넘어가면은 뭐 공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뭔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의 전투기 호위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본과 함께 하는 거고. 그럼 한국 안 하고 일본하고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조금 이야기하듯이 일본과의 미국과의 어떤 그 군사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네. 또 오늘 알려진 소식으로는 이제 F-22 랩터라고 있습니다. 네. 미국만 소유하고 있는 아주 첨단 유명하죠. 전투기죠. 근데 이 첨단 기술을 미국이 일본과 공동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지금 아무 나라에도 주지 않는 그런 기술을 일본과 이제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주변 국가는 어떤 면에서 자잠재적인 적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러시아 뭐 등등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어떤 기술적으로 우위하고 또 한미 어떤 일미 훈련 자체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